미국 서부 드넓은 로키 산맥이 품은 콜로라도주. 해발 4,300m의 웅장한 산맥과 광활한 평원이 공존하는 이곳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엄청난 양의 눈이 쏟아집니다. 특히 로키 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 피크빌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따뜻한 이웃들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영상 8도에서 영하 25도로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기온이 30도 이상 떨어진 이례적인 날씨였어요. 기상청은 폭탄 사이클론이라 불렀고 주민들은 죽음의 한파라 불렀죠. 덴버 국제공항이 폐쇄되고 주간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7만 가구가 정전으로 고립된 그날. 한 마리 하얀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손을 떠나 미국 보호소로 온 유기견이었고 그 당시 이 마을의 사고로 손녀를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던 노부부가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얀 진돗개와 노부부의 만남이 로키 산맥에서 가장 추웠던 그날 밤 가장 따뜻한 기적이 되리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2년 12월 콜로라도를 뒤흔든 실화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40년간 영문학을 가르쳤던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은퇴 후에는 아내 사라와 함께 로키 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 피크빌로 이주했습니다. 저와 사라의 인연은 4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스턴 종합병원 신입 간호사였던 사라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저를 담당했었죠. 병실에서 셰익스피어 시구를 읊조리던 제가 우스웠다고 사라는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졌고 저희는 단 하나뿐인 딸 리사를 낳았습니다. 딸은 자라서 마을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마을에서 4마일 떨어진 통나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저는 은퇴 후에도 늘 책과 함께 있었습니다. 손녀 엠마는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와서 제 서재에서 책을 고르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지난해 겨울 이후 이 집은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손녀 엠마가 방학을 맞아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죠. 10살배기 손녀는 전화통화에서 할머니와 함께 만들 쿠키 얘기로 한참을 신나하더니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이번에는 어떤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어주려고 준비해 두었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엠마를 태운 차가 폭설로 미끄러운 산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어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엠마가 들고 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직도 제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채로요. 특히 사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손녀는 구하지 못했다며 자책했죠. 매일 아침 엠마가 좋아하던 핫초코를 습관처럼 타다가 빈 의자를 보고 서럽게 울곤 했습니다. 저는 늘 글과 문학으로 위로를 찾았지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죠. 특히 눈이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눈이 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중얼거리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희 딸 리사는 엠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동네가 싫다며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고향을 떠났고 아내는 우울증이 와서 1년이 넘게 정신과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신문에서 동물보호소 소식을 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였죠. 저는 사라를 위해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운명처럼 한 강아지를 만났어요. 구석 케이지 안에서 하얀 털을 빛내며 저희를 바라보던 진돗개였습니다. 보호소에서 만난 그날 직원이 들려준 강아지의 사연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선교사라는 분이 데려온 진돗개라고 했어요. 선교사님은 한국의 산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우연히 이 강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미를 잃고 홀로 남겨진 강아지를 돌보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올 때 차마 두고 올 수 없어서 함께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김 선교사님은 이곳 피크빌에서 6개월간 한인교회를 도우며 강아지와 함께 지내셨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국에 위독하신 어머님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하게 되셨어요. 강아지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출국이라 검역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선교사님은 울면서 보호소에 강아지를 맡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선교사님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부디 이 아이를 가족처럼 아껴줄 수 있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이 강아지가 저희 부부에게 보내진 선물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 강아지의 맑은 눈빛이 마치 엠마를 보는 것 같다고 사라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가에 슬픔 대신 따뜻한 미소가 어렸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어쩌면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겠다고요. 보호소에서 데려온 첫날, 직원은 김 선교사님이 남기고 간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아지의 한국 이름은 수호였다고 해요.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되라는 의미로 지으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벨라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벨라는 엠마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 속 캐릭터였거든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엠마는 제 서재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내들고 졸라댔죠. 할아버지, 오늘도 벨라 이야기 읽어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엠마를 무릎에 앉히고 사라가 타주는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벨라처럼 예쁘고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엠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하얀 털과 영리한 눈빛을 가진 이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마치 엠마가 좋아하던 그 동화 속 벨라가 살아나온 것만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벨라라는 이름에는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 이름처럼 벨라는 정말 우리 가족에게 아름다운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6개월 뒤 그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벨라는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벨라는 낯선 환경이 두려웠는지 사라의 발치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선교사님과 헤어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녀석의 지능은 놀라웠습니다. 첫날부터 화장실 교육이 필요 없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 안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라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선교사님 편지에 쓰여 있던 것처럼 아내가 우울하게 창가에 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무릎에 꿰고 위로하듯 바라보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선교사님도 홀어머니를 생각하며 우울해할 때면 이 강아지가 같은 방식으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기적적인 날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콜로라도 전역에 극한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온이 1시간 만에 영상에서 영하로 급감하는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 온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산골 생활 15년 차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벨라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을 때만 해도 날씨는 그저 쌀쌀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시속 60마일을 넘어섰습니다. CNN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라며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오후 2시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 눈은 마치 하얀 벽처럼 쏟아졌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은 이미 폐쇄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고 주간 고속도로도 전면 통제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천식이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여보,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고열도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천식약은 이미 떨어진 상태였어요. 마을 약국에 가야 했지만 차는 이미 눈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로키 산맥 기슭 전체가 정전되었다는 비상 문자가 왔어요. 저희 집의 난방 시스템도 멈췄고
오직 벽난로만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체온계는 사라의 열이 40도에 가깝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벨라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문을 긁더니 저를 쳐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한가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벨라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돌아와, 벨라. 제가 외쳤지만 이미 하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벨라를 포기하고 집안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그를 찾으러 나가야 할지. 사라는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벨라가 걱정돼요. 꼭 찾아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꺼운 파카를 입고 등산용 헤드랜턴을 착용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절대 문은 열지 마세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체감온도가 영하 30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동자까지 얼어버릴 것 같았어요. 헤드랜턴의 불빛조차 폭설에 가려 2미터 앞도 보기 힘들었어요. 바람은 마치 얼음 칼날처럼 얼굴을 핥히었고 다리는 무릎 높이로 쌓인 눈 속에서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외출 시 10분 이내 동상 위험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만 23명이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저는 벨라를 찾아야 했어요. 그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저는 벨라의 발자국을 따라가려 했지만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과 눈보라에 곧 흔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겨우 15분이 지났는데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키 산맥 기슭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8시 기준 체감온도 영하 32도. 즉시 실내 대피 요망.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짖는 소리. 그리고 깜빡이는 불빛 하나.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다행히도 아직 발전기로 불을 밝히고 있던 마을 응급약국이었어요. 우리 벨라였어요. 저는 벨라를 부르며 달려갔어요. 벨라는 추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약국 문 앞에서 제가 올 때까지 계속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약국 주인인 톰슨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개가 한 마리 와서 지저대길래 무시했죠. 하지만 개가 계속 문을 긁더니 뒤돌아 밖을 보고 또 문을 긁더니 밖을 보고 뭔가 이상해서 문을 열어둔 거예요. 그렇게 벨라의 현명함에 기적적으로 약국에서 사라의 천식약과 해열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까지 똑똑한 줄 그때 처음 알았죠.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조난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근 버팔로 크릭에서는 3명의 등산객이 구조되기도 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벨라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길잡이처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눈보라 속에서도 전혀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집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거의 얼어붙은 상태로 집에 도착했을 때 사라는 거실 소파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체온계는 40.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벨라는 몸에 묻은 눈들을 털어내고 곧바로 사라의 곁으로 가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체온이 높은 진돗개의 체온이 사라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덴버 기상청은 이 폭설이 1940년대 이후 최악의 한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로에 갇혔고 콜로라도 주 전역에서 약 7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한 마리 영리한 진돗개 덕분에 그 끔찍한 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천식 발작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벨라가 찾아온 약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죠. 폭설은 3일간 계속되었고 저희는 벽난로 앞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벨라는 계속해서 사라의 곁을 지켰어요. 체온이 높은 진돗개의 온기가 벽난로만큼이나 사라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12월 24일 마침내 폭설이 그쳤습니다.
콜로라도 주 방위군이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제로 그들은 9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도로를 치웠다고 합니다. 덕분에 25일 아침 구급대원들이 저희 집까지 올 수 있었죠. 구급대원들은 사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랐다고 해요. 이런 혹한 속에서 제대로 된 난방도 없이 어떻게 버티셨냐고. 저는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약국까지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던 일, 돌아오는 길을 안내했던 일과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 계속 곁을 지켰던 일까지. 벨라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덴버 포스트는 폭설 속 기적, 한국의 진돗개가 노부부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고 CNN에서도 특별 취재를 왔습니다. 특히 당시 콜로라도에서 실종과 조난 사고가 50건이 넘었던 터라 저희 이야기는 더욱 주목을 받았죠. 한국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영리함을 다룬 특집 기사가 나갔고 김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그 녀석이 좋은 가족을 만나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어머니 병환 때문에 급히 한국에 돌아가야 했는데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수호라는 이름처럼 가족의 수호천사가 되어주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벨라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피크빌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벨라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올해 콜로라도 수의사협회는 벨라의 이야기를 담은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가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더 이상 창가에서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벨라와 함께하는 산책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때로는 동네 아이들이 벨라를 보러 찾아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라는 마치 엠마에게 들려주듯 벨라의 영웅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추억이 되었죠. 매년 12월 21일이 되면 저희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벨라의 그릇에는 특별히 준비한 스테이크를 올려주고 엠마가 좋아하던 핫초코를 마시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때로는 천사가 하얀 털과 4개의 발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춥고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항상 작은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콜로라도의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벨라는 창가에 앉아 하얀 눈을 바라보고 있네요. 저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수호천사가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은 마이클의 따님이자 엠마의 어머니인 리사가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사람과 같은 지혜로움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한국에 우리 사연을 꼭 보내보면 좋겠다고 하여 아버지를 설득해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리사는 우리의 진돗개 벨라를 보며 얼마나 딸 생각이 났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마이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족 모두 벨라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